57세의 윤서진은 오늘도 완벽했다. 샤넬 수트를 우아하게 입고 해운대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창가에 서서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편 강태준이 3개월째 해외 출장 중이었다. 평소보다 긴 출장이었지만 대기업 임원인 남편의 일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서진은 남편의 서재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랜만에 금고를 열어보니 평소 보던 통장과 보험 서류들 사이에 낯선 봉투가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봉투를 열자 전세 계약서가 나왔다. 임차인 이름 강태준.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뭐야? 주소를 확인하니 부산 연제구의 평범한 아파트 주소였다. 보증금 5억 원. 언제 이런 계약을 했단 말인가? 서진은 계약서를 들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숨긴 것이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명백한 증거였다. 혹시 다른 여자?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서진의 손이 계약서를 구겨쥐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며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서진은 창밖 해운대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 그 집에 가봐야겠어. 완벽했던 그녀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와 다르게 수수한 옷을 입었다. 연제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만약 정말 다른 여자가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깔끔했다. 중산층이 사는 평범한 15층 아파트였다. 서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했다. 1205. 계약서에 적힌 바로 그 호수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강태준 씨와 관련해서 왔는데요. 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들어오세요. 여자는 자신을 박지유라고 소개했다. 거실로 들어선 서진은 깜짝 놀랐다. 값비싼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건 단순한 전세집이 아니었다. 태준 씨와는 어떤 사이신가요? 서진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지유는 잠시 침묵했다. 복잡해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랄까요? 그 순간 서진은 주방에서 익숙한 컵을 발견했다. 남편이 집에서 매일 쓰던 머그컵이었다. 똑같은 것이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컵.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유가 시선을 따라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 그건... 서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급히 집을 나섰다. 택시 안에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더 숨겨진 것이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자 카드 명세서들이 나왔다. 지난 몇 달간의 사용 내역을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식당에서의 결제, 2명분의 식사비였다. 그리고 꽃집에서의 결제 내역도 여러 번 있었다. 서진은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도 아닌 날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나? 서진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그동안 남편이 야근이나 출장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날들이 떠올랐다. 혹시 그때마다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것일까?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화가 났다. 아니, 화를 넘어서 배신감이 들었다. 서진은 거울을 봤다. 50대 후반의 자신과 30대 초반의 그 여자.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운대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뿐이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정확히 알아야 해.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 마셨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서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술이 들어가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내 남편을...
와인잔을 세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완벽했던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서진은 며칠째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하루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벌써 일주일째 소식이 없었다. 회사에 전화해봐도 해외 출장 중이라는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다. 그날 오후 서진은 다시 지유의 집 앞에 갔다. 하지만 이번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멀리서 지켜봤다. 오후 2시쯤 지유가 집에서 나왔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지유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다. 서진도 몇 칸 떨어진 곳에서 따라 탔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서진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지유가 내린 곳은 종합병원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요양병원이었다. 병원? 서진은 의아했다. 혹시 지유가 아픈 건가? 아니면 가족이 입원해 있는 건가? 지유를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3층 요양병실로 올라가는 지유를 멀리서 지켜봤다. 그리고 한 병실 앞에서 지유가 멈춰섰다. 301호실이었다. 서진은 복도 끝에 숨어서 지켜봤다. 지유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유야, 왔구나. 누구지? 서진의 호기심이 커졌다. 지유는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간병용품을 들고 있었다. 서진은 지유가 완전히 사라진 후 301호실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침대에 누운 노인이 보였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어딘가 낯익었다. 특히 눈매가. 설마? 서진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오래된 사진들을 뒤졌다. 결혼 전 사진, 젊었을 때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요양병원의 그 노인은 젊은 시절의 태준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혹시 태준이 아버지? 하지만 시아버지는 태준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태준은 줄곧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했다. 그럼 저 노인은 누구란 말인가? 다음 날 서진은 다시 요양병원에 갔다. 이번에는 간병인 복장으로 변장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 없는 자신이 놀라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301호실 앞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지유와 노인의 대화가 들렸다. 아버지,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지유의 목소리였다. 아직. 태준이 바쁘겠지.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으니까. 노인의 목소리였다. 서진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 오빠? 지유가 노인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리고 태준을 오빠라고 했다. 뭔가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 약 드세요. 지유가 정성스럽게 노인을 돌보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혼란스러웠다. 만약 이 노인이 정말 태준의 아버지라면 왜 태준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지유는 누구인가? 태준의 여동생인가? 청소를 마친 척하며 자리를 떴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의 바람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혹시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서진은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여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서진이 물었다. 미안해. 정말 바빴어. 다음 주에 들어갈게.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둡고 무거웠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유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지유가 나타나자 바로 다가갔다. 우리 얘기해야겠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유는 놀라는 기색을 보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카페로 가서 마주 앉았다. 서진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다. 박지유 씨, 당신과 우리 남편이 무슨 사이인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리고 요양병원의 그 노인은 누구죠? 지유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고 계셨구나. 뭘 알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설명해주세요. 지유는 커피잔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강태준 씨는 제 이복 오빠예요. 이복 오빠? 서진은 눈을 크게 떴다. 네. 그리고 요양병원의 그분은 저희 아버지예요.
정확히는 태준 오빠의 친아버지시고 제 양아버지세요. 서진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무슨 소리예요? 태준 씨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이에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살아계셔요. 하지만 오빠는 아버지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준의 어머니는 태준이 5살 때 다른 남자와 재혼하며 태준을 버렸다. 아버지는 홀로 태준을 키우려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태준을 친척집에 맡겼다. 그 후 아버지는 지우의 어머니와 재혼했고 지우를 낳았다. 오빠는 아버지를 원망해요.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빠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서진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남편이 숨겨온 상처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다. 지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시면서 상황이 급해졌어요. 저 혼자서는 돌보기 어려워서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태준 씨가 전세 계약을. 서진이 중얼거렸다. 네. 오빠는 아버지를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지원은 해주고 있어요. 그 아파트도 아버지를 편하게 모시라고 마련해 준 거예요. 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남편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동시에 30년 동안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다는 사실에 배신감도 들었다.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서진이 물었다.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오빠는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해요. 특히 아버지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죠. 아마 사모님에게도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서진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 씨, 들어와. 우리 얘기해야 할 것이 있어. 무슨 일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긴장한 것 같았다. 내 아버지 얘기야. 서진이 말하자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알았어?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30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야? 태준은 한참 후에 대답했다. 미안해.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었어. 서진은 남편의 상처를 이해하면서도 섭섭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도 부부인데 내가 잘못했어. 곧 들어갈게. 태준의 목소리에서 깊은 후회가 느껴졌다. 일주일 후 태준이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부담감 때문이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태준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 서진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이해해. 하지만 앞으로는 함께 해결해 나가자. 그들은 함께 요양병원에 갔다. 서진이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었다. 301호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이 태준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태준아.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버지. 서진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부자간의 30년 넘는 갈등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지우도 함께 있었다. 오빠, 새언니 인사시켜줘요. 서진은 지우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지우씨, 혼자 고생 많았어요. 한 달 후, 그들은 시아버지를 요양병원에서 모셔와 해운대 바닷가를 함께 걸었다. 휠체어에 앉은 시아버지는 파란 바다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바다가 참 예쁘구나. 시아버지가 말했다. 태준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앞으로 자주 모시고 나올게요. 서진은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지우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비록 시작은 오해와 의심이었지만 결국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운대의 석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완벽해 보였던 삶에 균열이 생겼지만 그 균열 사이로 더 진실한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다. 서진의 얼굴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